자,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제 독학재수생 공부하는데, 뭐, 어쨌든, 더워가서 이 더위에서 실력이 늘으면 대단한 거예요. 더위를 버텨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력이 늘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려면 일정 부분 어느 날은 푹 자야 돼요. 피곤하면 여름에는 다 망쳐요. 하루가.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되게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정되게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요 파트. 이렇게 안정되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름에. 그 다음에 어차피 졸리면 자는 게 맞아요. 여름에는. 육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여름에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여름에 성적이 올랐다? 그러면 체력을 걱정해야 돼요. 막판에. 이해됐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자, 이게, 이, 화작 타임 오버라고 그러는데, 이제 화작은 많이 풀면, 문제 유형에 따라 푸는 방식이 똑같아가지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맞는 답을 고르는. 그러니까 지문을 보다 보면 답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한 20가지로. 그게 감이 잡히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체크가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랩 타임을 갈래별로 이제 정해야 돼요. 유튜브에 보면 수능 시뮬레이션 한 거고 있거든요. 민규가. 그 시뮬레이션 꼭 한번 다 들었어요? 못 본 거. 수능 시뮬레이션 민규가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를 들어서 수능 문장 가기 전에 어떻게 하고 무슨 과목 어떻게 하고 이걸 쫙 시뮬레이션 해놨으니까 한번 보라고. 수능 시뮬레이션. 어쨌든 이제 이렇게 화작이 말뜻이 이해 안 된다는 것은 이렇게 이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런 상대방 내용을 나는 찬성한다 이렇게 반대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한다. 그럼 이 동그라미 세모로 구분해야 돼요. 대화나 거의 찬반이거나 대화거나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건 A 그룹 얘기 이건 B 그룹 얘기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다 치더라고요. 그 내용에다가 그래서 세모를 쭈르륵 하면 A편에서 한 얘기 동그라미를 쭉 보면 세모편에서 한 얘기를 이렇게 나눠주면 훨씬 더 이제 전체 흐름이 보이면 이해가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속력가속도 문제가 약하다. 그런데 이런 건 따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속력가속도 문제를 따로 더 찾아서 풀든지 아니면 속력가속도 부분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있잖아요. 주르륵. 그러니까 서너 문제를 같이 한꺼번에 보면서 체크를 해와야 돼요. 그래서 속력가속도 요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해버리면 이 체크된 걸 보고 전반을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다시 되거든요.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틀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요걸 몰라요. 그러면 이 주변 게 또 반드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체크해 오는 거야. 근데 한 문제로만 하면 잘 안 보이니까 서너 문제, 한 세 문제나 네 문제를 이렇게 쭈루룩 연결해 와서 A4에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장에다 다 정리할 수 있죠. 세 문제 정도는. 그러면 이 제목이 뭐라고요? 테마가 속력 가속도 이야기. 그러면 뭔가 개념이 막힌 부분이 있어요. 그걸 뚫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부분이 막혀있는지를 모르니까. 이해되세요? 자, 한국사 보고, 과학도, 이제 이게 40 몇 점까지는 이제 빠르게 올라가요. 이렇게. 흥수도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하면, 아직은 기초가 부족하다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거의 한 42점대까지는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마의 구간이 이제 이게 킬러 문제 2개나 3개가 이렇게 마지막에 남아요. 근데 이거 나먹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전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돌파하면 테마로 해도 돼요. 전체를 빠르게 훑어보고. 근데 이거 되기 전에는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야, 상황이. 이 등급이면, 이만큼이면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고, 기출 유형에 나오는 것도 못 푼다는 거고, 이 정도면, 이 정도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한 5점 정도, 이렇게 7점, 그래서 40점대가 되면, 테마로 공부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범위가 좀 틀리는데, 뭐,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불편해도. 지워가면서 해야지. 그죠? 범위가 틀리면. 그러니까 옛날 지난 거의 모의고사 말고,
다음번에 이제 봉투 모의고사나 이렇게 사설 모의고사 누적된 거 많이 나와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 사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이제 찾아서 일단 하는 거고. 자, 확률 빈칸 추론 문제, 말뜻을, 이게 무슨, 이게 말뜻을 이해 못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는 이렇게, 이걸 끊어가지고, 요 달락 해서, 이거 모르는 건 딱 이거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해설을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나한테 질문한 걸 보면 거의 다, 해설 자체를 받아들일 때, 그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제 접근 방법이나 수학적 접근이나 아니면 간단한 기초 이론이나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쳇바퀴 돌고. 그럼 지금은 처음에 이제 체크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100개 갖고 와. 그럼 없대. 그럼 어떻게 수업하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단계도 아직도 이걸 모아놔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이건 좀 많이 모으고 빨리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자, 어쨌든 고난도도 사실은 고난도라고 그러지만 여러 개의 블록이 연결됐을 뿐이지, 여러 개의 블록이 연결돼서 이게 3개가 아니라 5개로 연결돼서 가는 길이 멀어서 가다가 하나가 끊어지면 어떤 이유에서 기초가 끊어지든 주급이 끊어지든 어떤 이유에서 끊어져서 이걸 틀린 것 뿐이지, 고난도라고 어마어마하게 고난도면 어차피 서울대 가는 애들도 틀려요. 자, 듣기도 이제 반복하면 이제 유형이 잡히기 시작하면 이제 단어 문제밖에 안 발생하죠. 듣기도 유형이 잡히면. 근데 이제 한 번쯤은 써놔야 돼요. 듣기 유형 정리 해가지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나오고 이쯤에서 나오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고. 뭐라고요? 듣기 평가를 거기에 있는 듣기 평가 내용이 있죠. 글을 다 읽어 독해를 하면서 분석을 해서 문제가 그 듣기 지문 중에 어디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요.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문제가, 이 답이 여기서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자꾸 체크를 해봐. 형광펜으로 쭈루루. 그런 다음에 자주 읽어주면, 어느 파트, 나오는 부분에서 나온다고. 그게 변화가 심하지 않다고. 루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하니까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그 내용들을 요 듣기에다가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고 하면 이거를 만점을 받는데 더 안심하고, 특별히 찍는 양이 확 줄어드니까 체크를 하면 좋다는 거지. 됐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근현대사만 정리할 수 있는 프린트, 근현대사만 있는 연표가 있어요. 근현대사. 그래서 이거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근현대사 이렇게 치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를 번호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카페 번호 하면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링크도 붙이면 번호 나오거든요. 아니면 내가 여기 자리 벼줄 테니까 앉아가지고 근현대사에서 출력하라고. 그럼 됐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앞에 부분은 고대사나 중세는, 중세 고대사에는 좀 어느 정도 나올 만한 것들이 뻔하게 정해져 있는데, 근현대사는 굉장히 자세하거든. 디테일하고, 독립단체도 많고. 그러니까, 양으로 쳐더라도 이게 더 많아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게 역사 시간은 긴데, 포커스는 여기서 변별력이 발생하지, 이 위에서는 공부 안 한 거죠, 근데 1등급이 됐으면, 국사, 일단은, 감점이 되더라도, 설령 실제 시험에서 감점돼서 2등급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을, 그렇게 심하게 주지는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지. 이게 이제 아침에 제대로 툴을 못 잡으면 점심때까지 밀려요. 아침에 뭐라도 공부를 해놓은 다음에 쉬면 이 쉬는 텀이 줄어가지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강력하게 해야 될 거를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하나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영단어장 및 물질추기 이렇게. 무조건 그거 하고 청소를 하든. 청소 끝나면 그거 하고 뭐 할지 생각해 보든. 다시 자더라도 그걸 읽고 자든. 이해됐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몇 번 본 문제인데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건 이 정리를 하면서 그걸 봐야죠. 몇 번 봐서 정리를 했으면 이걸 현장에서 내가 처음 여러 번 정리가 아니라 처음 볼 때 이런 정리 방법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하고 이거랑 최적화 루트구나.
이렇게 찾으려면 어떻게 어떤 순서로 뭘로 봐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생각.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런 방법들을 설명을 해주면 와 천재냐고. 아니요 20년 노하우. 천재가 아니요 20년 동안 얼마나 수업을 많이 했겠어. 됐어요? 어쨌든 이제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난이도에서 시험이란 건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쉬운 걸 얼마나 실수 안 하고 퍼펙트하게 맞췄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0에 수렴을 해야 1등급에 접어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킬러 문제, 실수를 하나도 안 하고 1등급 안에서 실수 경쟁이 아니에요. 2등급 넘어, 2등급 맞아 실수하면. 여기서 심화된 문제로 경쟁하는 거예요. 심화된 문제. 근데 여기서도 실수를 하나 하면 심화된 문제 맞춰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목표가 애매합니다. 이거랑 헷갈려서 애들 공부 안 된 거예요. 그걸 다 없애는 거예요. 공부 안 된 거. 그게 다 없애야 이거 도전할 자격이 생겨요. 답이 될 근거 밑을 쳐서 증명인데 이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빨리 찾을까를 연구해야 된다니까. 근거 찾아서 정리하는 게 소용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나 이런 지문, 이런 스타일의 주제에는 다 주제가 어디 숨어 있구나. 이렇게 주제를 보고 찾으면 되는구나.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구나. 아, 문제는 전체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이렇게 이런 부분은 안 봐도 되는구나. 이런 부분은 빨리 풀 수도 있구나. 됐어요? 그런 것 자체를 이제 연구해도 되는 이제 시기가 여러 번 본 거는 할 수 있다는 처음 본 거는 어렵지만. 됐어요? 이게 풀 수 있음에도 놓친 문제 이걸 다 해결하기 전까지는 상위권을 나가지를 못한다고. 요거를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인서울에 접어들거나 4년제 확실히 가거나 4년제 등록돼 이거만. 근데 이거를 메꿀라고 진짜 꼼꼼하게 철저하게 하다 보면 얼떨결에 그 위에 단계가 넘어가는 아이들도 생겨요. 근데 그 위에 단계를 넘보면 안 돼, 지금은. 이걸 메꾸다 보니까 그게 넘어가야지. 자, 여기서 보면 합법 창문. 이게 선택지 보고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는 거고, 앞에서 어떤 문제는 제시문부터 순서대로 봐야 되고, 어떤 문제는 선택지부터 봐야 되고, 어떤 문제는 이거를 스크랩해서 본 다음에 이거부터 봐야 되고, 이게 다 문제 뉘앙스를 보고 내가 딱 그걸 판단이 가능했을 때 그거는 수준에 올라가는 거야. 애매한 선택지 세모 치고, 세모 하다가 동그라미 하다가 지우고,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 세모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이렇게 해서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확률. 확 단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확률 높은 거를 고르는 거야. 왜? 그거는 100% 몰라도 50%, 51% 알아도 맞히니까. 아니요. 40%만 알아도 맞춰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건 틀린 거고, 이건 모르는 건데, 이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 이게 확실히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건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찍는 거야. 이것도 모르겠고, 이것도 모르겠어. 근데 여기에 버린 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요거가 전 반대 개념 같아. 그래서 이걸 골라. 모르겠어. 근데 맞아요. 그게 이제 문제 푸는 이제 스케일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어쨌든 아침에 보름 만에 제대로 일어나고 아침에 개념 읽고 눈으로 보고 읽고. 그러니까 이게 이때 손으로 움직여야지. 졸리니까 빠른 속도로 읽어야지. 오전에 수업 아이들 배울 때 이 시간대에 재수학원에서 다 졸아요. 안 졸면 뭐 하는 게 도닥이야?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40분 줄치고 20분 산책하고 40분 줄치고 20분 산책하더라도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정착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차피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볼 수도 없는데 이렇게 되면 요걸 땡겨서 아침에 졸릴 때 가든지 방법은 그래요. 이 뒤에 저녁에 공부만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니까 시간 분배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자, 이 비문학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이 배경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고르지 못하니까 이거 세번 치고 그냥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등급에 따라서 자기가 맞는 등급 있죠. 여기 점수. 요거는 이거를 다 푼 다음에
이거 중간중간에 있겠죠. 뭐 이런 문제들이. 이 점수만큼의 문제의 개수를 뒤로 물려서 2차 풀이할 때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90점 맞는 애들은 100점이니까 두 개나 세 개를 뒤에 푸는 거고 80점 맞는 20점이니까 한 7개, 8개를 뭐라고요? 2차에 1차 다 풀고 끝까지 쉬운 거 2차에 푸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여기가? 등급 점수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생략이 당연히 요 기준으로 넘어가야지. 몇 개 정도는 빼도 되니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체크를 하고 다음에 가보면 다시 이제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못해서 이게 시간 자체가, 이게 53점이냐, 54점이냐,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쉬운 걸 다 풀고, 두 번째 이걸 또 보고, 그 다음에 골라내고, 최종으로 마지막에 세 개는 골라내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돼요. 이거는 내가 확실히 맞겠다. 이건 잘 모르겠다. 이건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전혀 모르겠다라는 거는 이게 다 끝날 때까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세 개는. 그냥 틀리 그냥 찍어. 근데 요거를 최대한 다 맞을 때까지 밀어붙이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 요걸 풀어야 되는데, 이게 개수가 많으면, 이걸 개수가 많으면,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번은 점검해야 되니까. 점검하고, 이걸 두 번, 세 번 점검하고, 그래도 시간 남으면 요거를 한 번, 두 번 정확하게 읽고 찍는 거예요. 이렇게 3단계로 나눠 풀어야 돼요. 1차 풀이, 2차 풀이, 마지막 3차 풀이, 그 다음에 답안 정리. 선택지, 이제 이게 근거를 왜 그러냐면, 수능은 1대1로 대응이 안 되면 왜 그러냐, 소송 걸리잖아. 그래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근거를 빨리, 힌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셜록 홈즈 이런 애들이 수능 국어 보면, 순식간에 답 써요. 힌트 찾아갖고 봐봐, 그냥. 자, 선택지가 영어라서 그러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게 똑같아요. 영어나 항상.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도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선택지 나오는 단어도 들이 있고 고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시간 부족이 덜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수특하고 수완에서 많이 비슷하게 나와요. 단어가. 그러니까 나머지를 메꿔지는 거니까 부담감이 좀 떨어진 거야 옛날보다. 됐어요? 어쨌든 듣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전부 다 이렇게 한 5회나 10회 정도 10회 정도로 다 체크해보라고. 그거 안 해보잖아요, 그죠? 그냥 듣고 말고 내용하고, 그죠? 그러니까 들을 때 어느 타이밍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시험을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다 보면 이런 거 나오는구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문을 딱 읽으면 이런 대화를 하면 이런 데서 시험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고요, 이렇게 알면 듣기 할 때 그걸 예상하고 기다리잖아. 응?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해봐야죠. 듣기 하나도 안 듣고 푸는 답 쓰는 거 인규과 한번 들어갔죠? 그런 것처럼 이 듣기 지문을 다 본 다음에 이 듣기 내용이 뭘까? 거꾸로. 이해되세요? 요거를 요점 정리해서 요거를 읽어봐요. 그러면서 뭘 늘리는 거야? 이렇게 먼저 시험지를 주면 이걸 먼저 읽을 수 있잖아요. 대략을 예상하고 들으면서 고치면 되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쭉 문제를 보고 이런 거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내용일 것 같다를 정리한 다음에 이걸 봐서 내가 예상한 거랑 이 내용하고 얼마나 차이 나나 생각을 해보라고. 오케이? 그래 나중에 오해를 안 하지. 됐어요? 자, 어쨌든 이제 짧은 문장, 긴 문장이든 듣기 해설지, 해설지 펴놓고 읽는 것도 처음엔 좀 기초 단계고 지금 단계는 이제 뭐 하라 그랬어요? 오고 이제 지문에다가 문제 있는 거 다 체크하라는 거 하고 본인이 선택지만 보고 예상을 해서 이 본문 보라는 거고. 그래서 내가 예상한 거하고 본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내가 예상을 써 있는 걸 보고 예상을 하고 여기 나오는 걸 나중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착각하는 것만큼 다르게 생각해. 들으면 자기 혼자 상상해. 이해돼요? 그러니까 미리 상상해가지고 정리해보라는 얘기지. 오케이? 네. 자, 그런 다음에 뭐 어쨌든 이거는 시간대는 좀 덜 정리된 느낌이고 뭐 요거를 꾸준하게 이제 볼펜 한 자루씩 쓰고 공부하는 것도 10시간인데 한 서너 시간 뭐 줄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저기 시간 실 공부 시간 한두 시간밖에 차이 안 날걸 어차피.
아마 이렇게 돼도. 네. 근데 그거 볼펜 쓰는 한 2시간 정도 다 뺐어요. 2시간 여기다 플러스 2시간이면 다 됐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 별 차이는 없으니까 그건 상관없어.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문제가 되고 점검해야 될 걸 파란색으로 다 써놔야 이렇게 자꾸 하나하나 이렇게 이걸 지금 이렇게 해봐라. 이건 이렇게 해보라고. 해야 방향성에 맞게 공부를 하지. 지금까지 한 공부는 본인이 5등급, 6등급 공부법이요. 또 바꿔야 되잖아.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저는 애들이 조금 가르쳐서 몇 가지 공부법 가르치면 그게 다인 줄 알고 끝까지 하고, 저렇게 무식하게 시켜. 아니, 기초가 없으니까,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계속 무식하게 했는데, 이제 좀 펴나가야지. 읽을 수 있고 내용을 알으면 이제 연결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이해되세요? 네. 등급마다 뭐라고요? 공부법이 다 달라요. 등급 안에도 공부법이 달라요. 수준에 따라. 동아쌤입니다.